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떤 걸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자. MZ세대라고 그러죠. 용기 있는 분들이 직접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제발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땅! 안녕하세요. 아땅의 송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땅의 이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전세 사기 같다 라는 그 느낌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하고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 서류책 그럼 어떤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뭐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뭐 등등. 등등. 그리고 국세 완납증명서.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요즘 다 요구하세요, 손님들이. 아 그래요? 네. 오. 전세 뭐 오피스텔 전세인데 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한 군데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봤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저 시세 얼마 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또 뭐 안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군데 정도를 돌아보면서 시세를 알아보신다고 그러시면 터무니없이 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또 뭐 제일 또 이제 안심이 되는 그 임대사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임대사업자 물건이면 다 안심이 되나요? 저는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다 안심이 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들도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다 칩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서류를 정확히 좀 따져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증보험.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증보험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임차인들하고도 임대인들도 그래요. 서로 협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러거든요. 이거 들어봐야 돈만 나간다. 하지 말자. 그러면 임차인도 그럴까요? 하면서 안 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조건 드세요. 임대인이 돈 안 줘도 자기 돈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 집이 좋아. 딱 집을 보러 갔어.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뭐부터 하나요? 가계약부터. 그렇죠. 가계약. 네. 가계약을 먼저 해요. 그런데 저도 이게 가계약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가계약을 했어?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은 가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2배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가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 대법원 판례가 설치한 내용들과 뭐 하급심 판례들 간에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가격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됐으면 그건 당사자 일방이 물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계약금을 보통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 그쵸. 이 계약금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어떤 약정 해제권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내가 뭐 받은 쪽에서는 배액을 배상하고 또는 준 쪽에서는 그걸 내가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상호간에 갖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에서 이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면 뭐 한쪽에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계약까지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계약금 계약까지 이루어졌다라면 적어도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전체 계약금을 돌려줘야 또는 전체 계약금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태도고요. 매매 계약만 있고 계약금 계약은 따로 없었다면 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뭐 받은 걸 돌려주든 2배를 돌려주든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여기에 동의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또는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행을 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실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 뭐 가계약금 한번 썼다고 해서 계약 절대 해지 못하고 무조건 드려야 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뭐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 경우에 뭐 계약이 이제 그렇게 종료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어떤 분은 이 가계약은 계약금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계약 성립 전이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된다 내지는 뭐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엔 실무적으로 완벽히 정리된 부분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을 했다면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나는 계약 없었던 걸로 할래라는 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말이고 그거를 작정하고 상대방이 물고 달려든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보통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표제부는 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등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하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뭐 소유권에 지금 현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뭐 적정한 임대인으로 보셔야겠죠. 전세 계약을 그러면 이게 인정했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가 맞긴 한데 네. 아까 대리로 왔다 그러면 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 이름의 인감 증명을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위임장을 가져와야 그렇죠. 되고 그 인감 증명에 찍혀 있던 도장이 그 위임장에 찍혀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분증도 이렇게 좀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네. 신분증도 확인하시면 좋고 전화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거는 좀 2중 3중으로 확인하셔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네. 갑구가 또 되게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네, 갑구에 보통 이제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갑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단 누군가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금액이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세금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불안하시죠. 예. 그런 불안함은 하지 말아라. 불안할 만해서 불안한 거라고 믿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갑구에 뭐가 네. 많다 뭐 그러면 그 하지 집- 않는 게 낫다. 그 집 아니면 없는 집도 다른 거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등기부등본은요 이게 본인이 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계약을 하면 부동산 쪽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띄워줘요. 그거 분명히 계약하기 전에 한번 띄고요. 그 다음에 매매라 그러면 중도금 줄 때 한 번 더 띄고요. 그 다음에 잔금할 때 또 한 번 띄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확정일자 전입 이후 며칠 이후에 또 한 번 띄워보고요.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띄워보세요. 그러면 등기부가 이게 다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까지 아니면 뭐 전세를 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딱 한 이후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는 그 전세 사입자가 사는 동안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이 없게 하겠다라는 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기도 하거든요. 건축물대장은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건축물 대장도 등기부하고 사실 표시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하실 경우에는 뭐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내용과 뭐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등기부와 동일한데요. 그래서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의 현황을 대조하면서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법적으로 우선순위는 그런 소유자 그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제 요즘에 MZ 세대들 그 직접 거래하시는 거 저는 절대 되도록이면 그 얼마 아끼지 말고 공인중개사하고 꼭 하자. 이것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거래 시에 꼭 공인중개사를 대동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 자꾸 가가지고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계약한다 그러면
그냥 그쪽에 가서 사장님 저 이거 계약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봐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진행하자. 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잘못하면 이 돈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막 그 사인 잘하세요? 서명? 그럼 서명해달라고 하면 막 서명해. 제가 그래요.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도 안 읽으니까 또 읽어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화면에 대고 다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서명해 주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바쁜데 저 지금 금방 가야 되니까 서류 어디다 서명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서명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계약서의 서명은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 너를 믿고 진행했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서명하는 순간 그 서명에 대한 책임은 다 서명하신 분이 책임져요. 서명을 옆에 종료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명이나 도장 찍을 때 꼭 계약서는 꼼꼼히 이거 읽어보시고 서명이나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전세 사기의 유형,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대처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땅!